금옥이 무철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규태 씨가 정말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42년 우정이 있잖아요. 금옥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손은 무철의 바지 끝을 붙잡고 있었어요. 규태 씨도 민용이 수술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뱃속의 아기도 아버지가 필요해요. 무철은 차갑게 금옥을 내려다보며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온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용서요? 금옥 씨도 참 순진하시네요. 42년 우정을 배신한 놈을 용서하라고요? 무철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금옥과 눈을 맞췄어요. 규태 그놈이 내 돈으로 얼마나 호의호식했는지 아세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재산을 제 것인 양 써댔잖아요. 금옥은 더욱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규태 씨가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자책하면서 울고 있다고요. 하지만 무철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가워졌어요. 괴로워한다고요? 그럼 내가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지는 생각해봤나요? 친구라고 믿었던 놈에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을 말이에요. 무철은 금옥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금옥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금옥 씨. 무릎 꿇고 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어요. 무철의 차가운 말에 금옥은 더욱 처절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한편 대식은 서둘러 규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여보세요, 규태야? 전화를 받은 규태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응, 형. 무슨 일이야? 대식은 숨을 크게 들이쉰 후 급하게 말했습니다. 규태야, 큰일이다. 무철이 기억을 다 되찾았어. 전화 너머로 규태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럼 설마. 그래, 내가 한 짓을 전부 알고 있다고. 이중계약서 사용한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규태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형,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무철이가 나를 가만 안 둘 텐데. 대식의 목소리에도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장 피해, 규태야. 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무철이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지금 당장 짐 싸고 어디든 멀리 떠나. 규태는 가방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리하고 있던 짐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형, 나 정말 무서워. 무철이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거든. 마치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 대식도 무철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무철이 그런 모습은 처음 봐. 정말 위험할 것 같아. 규태야, 제발 조심해. 규태는 전화를 끊자마자 서둘러 민용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민용아, 이리 와봐. 민용이 아버지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뭔가 이상해요. 규태는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웃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민용아, 아빠가 급한 해외 출장이 생겼어. 오늘 밤 11시 비행기로 떠나야 한다. 민용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요? 왜 이렇게 급하게요? 규태는 민용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금옥이 모두 같이 가면 어떨까? 스위스로 여행도 할 겸 말이야. 민용은 잠시 생각하다가 밝게 웃었어요. 정말이요? 금옥이 모두 같이 가요? 좋아요. 바로 그때 진태가 금옥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옥 씨, 큰일이에요. 형이 어젯밤에 급하게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금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언제 떠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밤 11시 비행기예요. 스위스행이라고 하던데. 금옥은 급하게 규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규태가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규태 씨, 정말 오늘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규태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금옥 씨, 미안해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네요. 금옥이 규태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못 가게 막아야 돼요. 이대로 가버리면 끝이에요. 금옥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요. 무철 사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규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금옥 씨, 이미 늦었어요. 무철이가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해숙은 대식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무철이 당신을 절도죄로 고소했다고요?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숙아. 복권을 가져간 것 때문에. 해숙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42년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이에요. 해숙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당신이 복권을 가져간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 복권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 대식이 해숙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해숙아, 진정해. 내가 복권을 가져간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해숙은 더욱 격분했어요. 사실이 뭐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친구라면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한무철, 그 인간 정말 용서 못해요.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해숙은 주먹을 꽉 쥐며 무철에 대한 적개심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당신은 너무 착해요. 그런 악독한 놈한테 당하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대식이 걱정스럽게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해숙아,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하지만 해숙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무철은 장 대표 장태풍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규태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 시간이군. 무철은 능숙하게 장태풍의 휴대폰을 조작하며 규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규태 씨, 긴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출국 전에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혼자서 폐공장 창고로 오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메시지를 보낸 후 무철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42년 친구를 배신한 대가가 뭔지 제대로 보여줘야지. 무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한편 규태는 출국 준비를 하던 중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장 대표로부터 온 것을 본 규태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상하네. 장 대표가 왜 갑자기? 하지만 규태는 마지막 정리를 위해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용아, 아빠가 잠깐 나갔다 올게. 짐 정리 다 해놔. 민용이 걱정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금방 갈게. 중요한 일이야. 규태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철의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무철은 폐공장 창고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은 마치 복수의 화신처럼 보였어요. 곧 올 시간이군. 42년 우정의 마지막 장면을 연출해볼까? 무철의 입가에는 냉혹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자는 무철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무철과 살아온 경험으로 남편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당신,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무철이 현관문을 나서려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미자는 무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못 숨기는 거 있죠?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는 거 맞죠? 무철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숨길 게 뭐가 있어? 하지만 미자의 직감은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결혼 30년 넘게 살았는데 당신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거 다 보여요. 미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당신 표정, 말투, 행동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마치 복수라도 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무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자의 예리한 관찰력에 놀란 것이었어요. 복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규태 씨랑 대식이한테 화가 나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일은 하면 안 돼요. 미자는 무철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제발 무슨 일이든 나한테 먼저 상의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무철은 미자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나 혼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그 말을 남기고 무철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미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미자의 가슴은 불안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대식은 무철과의 갈등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해숙이 대식의 안색을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당신 어디 안 좋아요?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보니까 안색이 영 좋지 않은데. 대식은 가슴을 살짝 움켜쥐며 괜찮은 척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하지만 사실 대식은 며칠 전부터 가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무철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받는 정신적 충격이 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해숙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대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대식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42년 친구가 나를 고소했다니. 이런 충격이 또 어디 있겠어. 대식은 혼자 중얼거리며 가슴을 또 한 번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또다시 몰려왔어요. 대식이 순간 비틀거리자 해숙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운 것 같아. 하지만 대식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까지 흘리기 시작했어요. 해숙은 더욱 걱정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거 심장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무철이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몸에 나타나는 것 같은데. 대식은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무철의 배신감과 친구를 잃은 상실감이 자신의 몸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해수가 나 정말 무철이가 그리워. 어떻게 42년 친구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 대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규태는 폐공장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을신연스러운 건물 주변에는 가로등도 제대로 없어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장 대표님? 저 왔습니다. 규태는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어요.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무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실루엣은 마치 복수의 악령처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최규태 사장님. 무철의 차가운 목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규태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철아, 너가 왜 여기에 있어? 무철은 천천히 규태에게 다가가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42년 친구를 배신한 놈과 마지막 정산을 해야 하니까. 규태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무철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거든요. 무철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하지만 무철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사과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무철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내 돈으로 재미있게 놀았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재산을 제 것인 양 써댔잖아요. 규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무철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용이 수술비가 필요했고. 민용이 수술비요? 무철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이 전부 민용이 수술비였다고요? 스위스 여행 계획은 뭐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금옥 씨랑 데이트한 건 또 뭐예요? 규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철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무서웠어요. 무철아, 제발 용서해줘. 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어. 무철이 규태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양심의 가책이요? 그럼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 계속 거짓말로 나를 속였어요? 규태의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내가 알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무철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무서웠다고요? 그럼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는 생각해봤어요? 모든 걸 잃고 거리에서 떠돌아다닐 때 말이에요. 무철은 주머니에서 이중계약서를 꺼내 규태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당신이 나를 속이기 위해 만든 가짜 계약서 말이에요. 규태는 그 계약서를 보자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철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무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때 무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자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어디 계세요? 집에 와서 얘기해요. 무철은 전화를 끊고 규태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최규태, 이제 진짜 끝이에요. 내일부터 당신이 어떤 지옥을 맛보게 될지 두고 보세요. 규태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철아, 제발. 민용이는 죄가 없잖아. 무철은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생각할 일이죠. 이제 당신 혼자 알아서 하세요. 무철이 창고를 나가자 규태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규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금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옥 씨, 나 큰일 났어. 무철이가 모든 걸 알고 있어. 전화 너머로 금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규태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무철은 미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를 배신한 놈들에게 진짜 복수를 시작할 거야. 미자는 무철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너무 멀리 가지는 마요. 하지만 무철의 복수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42년 우정을 배신한 대가가 뭔지 제대로 보여줄 거야. 그날 밤 규태는 결국 출국을 포기하고 금옥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무철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천하고 삼총사의 우정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과연 이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원수가 되고 말 것인지 그 결말이 궁금해집니다. 다음 화에서는 무철의 본격적인 복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대식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